자, 계속해서 이번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직접 들어보고 속 시원하게 또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갈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오늘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저는 거주지는 연신내역 쪽에 살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은평 뉴타운하고 삼성 신도시 요즘에 한참 뜨고 그래서 네. 그쪽으로 아파트 쪽으로 좀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 네. 시세가 너무 만만치 않아서 저쪽에 디지털역 주변에 증산지구하고 수색지구 그쪽도 좀 알아봤어요. 네. 근데 그쪽도에 제가 아파트 가격을 생각하고 있는 가격보다는 지금 갭이가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네. 분양가 대비해서 한 2억에서 3억 피를 더 달라고 그래서. 네. 그래서 그거는 제 능력이 좀 안 맞을 것 같고, 그러다 찾다 보니까. 네. 그 향동지구라고 수색역 바로 옆에. 네. 경기도 쪽인데 향동지구에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제가 관심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네. 그것도 분양가 대비 한 1억씩 올랐더라고요. 호반 아파트인데요. 향동의 호반 아파트예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저층은 싫고 좀 이렇게 노약층으로 해서 알아보니까 분양가가 작년 재작년 한 2년 됐다고 그러는데 네. 한 1억씩 피가 프리미엄이. 이렇게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도 지금 주변에 수색지구나 증산지구, 증산 2지구 이런 거는 막 2, 3억씩 붙어 있고. 네. 그래도 그쪽으로가 좀 저렴한 것 같아서 제 생각인데요. 네네. 그래서 그쪽으로 결정할까 그랬는데 지난번에 TV에 제가 한번 본 게 있어서 예. 전문가님한테 제 마음의 결정은 이제 그쪽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네. 전문가님한테 혹시 거기 수색역이나 그 주변에 향동에 그 호반 아파트 정도 결정하면 앞으로 시세나 네. 전망이 어떻겠냐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지금 거주 목적으로 좀 보고 계시는 거죠? 네? 거주 목적으로 실제로 살 집을. 거주 목적이지만 부동산이 투자도. 네. 거주도 거주고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그런 거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좀 아파트 단지를 보시다가 너무 많이 프리미엄이 올라서 지금 한 2억 정도 프리미엄이 붙은 고양시 향동의 호반 아파트를 좀 보신 것 같아요. 마음의 결정이 조금 되신 것 같은데. 분양가도 막 처음에 분양가가 좀 저렴하더라고. 3억 9천대 있더라고요. 네. 지금 이게 좀 프리미엄 붙은 가격에서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한번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실거주로 이주할 주택을 알아보시는데, 서울 쪽에서 알아봤는데, 프리미엄이 좀 과한 것 같고, 향동지구를 보신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향동지구가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P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프리미엄 한 1억 정도인 것 같고, 예. 원칙은 이제 처음에 제일 먼저 보신 거는 이 수색 증산을 조금 눈여겨보셨던 모양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랬더니 여기는 한 2, 3억 정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2, 3억 정도 하기 때문에 내가 못 간다라는 거예요? 가격 대비해서 좀, 갭이가 너무 많이 차이 나고요. 자, 이렇게 볼게요. 좀 이제 향동은 좀 더 저렴하고 그래서. 자, 이렇게 볼게요. 향동지구도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이 형성된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2, 3억은 뭐예요? 무슨 대비예요, 이것도? 지금, 증산지구나 그 수색지구 혹시 좀 알고 계세요? 예. 그쪽에 지금 동시 분양이 안 돼 있고요. 네네. 지금 이주해놓은 상태인데. 그러니까 지금 조합원 거를 구입하는데. 그 입주권을 원래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이제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지금 2억 3억씩 붙어 있더라고요. 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향동지구는 분양가에 플러스 프리미엄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개발구역인데 재개발이 되는 곳인데, 그죠? 재개발이 되는 곳인데 조합원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 2, 3억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요, 조합원 대비 프리미엄이 일반 분양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우리가 서울에서 재개발돼서 입주하는 단지가 일반 분양을 하면 예. 일반 분양가보다 가격이 어떻게 돼요? 시세가 일반 분양 가격보다 조금 더 높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분양가 플러스 뭐가 형성되는 거예요? 프리미엄이 형성되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시청자님께서는 똑같이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걸 찾는 건데 네. 조합원 거를 봤을 때는 조합원 거 플러스 프리미엄은 일반 분양가를 나타내는 거고 네. 아직 한 번 더 분양가 플러스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하시는 거고 네. 이거는 이미 분양가의 프리미엄이 반영된 걸 구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더 내가 이익이 더 크게 발생을 하는 거냐면 당연히 분양가 플러스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게 이익이 더 크게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의 특성은 뭐냐면 2단계 프리미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합원 거를 살 때는 조합원과 일반 분양분의 차이가 발생을 하니까 가격 차이가 발생하니까 네. 조합원들은 당연히 내가 권리,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개발될 때까지 참았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치로 인정받기 위해서 일반 분양가의 가격 차이를 프리미엄으로 받으려고 할 것이고 실제로 이 지역에 개발되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아닌 이상은 일반 분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조합원 프리미엄인 거고 이거를 일반 분양하고 나면 일반 분양 이후에 반드시 또 프리미엄이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분양해서 프리미엄이 형성된 것보다 여기서 분양해서 프리미엄 형성되는 게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가격 격차가. 그래서 네. 여기를 들어가실 수 있는 게 무리가 안 되신다라면 여기를 1차적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예. 그리고 그래서 자 이쪽 지역을 보셨을 때도 분명히 수색 역세권 개발이라는 호재까지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이 지역을 보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 수색 역세권 개발이 진행이 되면 얘가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것이 수색징산이 향동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향동은 향후 아래쪽으로 덕은지구가 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덕은지구의 입지가 향동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럼 결국은 수요자 이탈도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거예요. 물론 여기를 들어가도 지금 현재 들어가도 아직 도시가 완성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가 완성된 이후에 프리미엄이 지금보다 더 형성될 확률은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분양가 자체 아직 일반 분양보다 안 된 곳을 들어가서 분양가 플러스 프리미엄을 얻는 것이 훨씬 이익이 크기 때문에 이쪽을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해가 덜 되셨어요? 아니 저기 그 증산이나 수색은 네. 피를 주고 또 그 아파트 이제 자, 내가 지금 프리미엄 P를 주는 거는 조합원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근데 일반 분양가는 조합원 분양가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전적으로 능력이 좀 딸리니까 그쪽은. 금전적으로 조금 부담이스러워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좀 저렴한 걸로 선택을 하려고 그러는데. 부담스럽다라면은 이미 완성된 아파트에 들어가시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이 항동지 지구가 기반시설이 다 갖춰진 게 아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분명히 추가적인 이익은 조금 더 얻을 수 있는데 그 이익 자체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원인 때문에 이쪽에 들어가시는 게 훨씬 낮을 거라는 거예요. 예? 이익이 향동은 어쩐다고요? 이익 가격 상승률이 조금 낮을 거라고요. 물론 증산보다는 낮겠죠. 예,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나쁘지 않은데 금액적인 부담이 안 되신다면 여길 들어가시라는 개념이었어요. 예. 예, 그런데 금액적으로 내가 부담이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 그러면 향동지구를 선택하신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니까 예, 향동지구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금액적 부담이 도저히 내가 감내할 수가 없다 그러면. 수색력이 뭐 앞으로 수색 역사가 생기고 좀 그런다는 자, 얘기가 지금 있는데. 개발되는 호재를 보시면서 자꾸 이제 향동지구를 이야기하시면 그건 조금 방향이 안 맞는 거고 예. 이 수색역 개발은 수색증산하고 상암동 지역이 좋아지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팩트를 정확하게 읽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아니, 일단 여기에 무슨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거냐면 제가 여러 군데 들렸는데요. 예. 그때 그 향동역이 생기면서 수색역하고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주변이 많이. 자, 그러니까 실거주로 접근하시기에는 향동지구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예. 예, 가격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직접적인 호재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맞다라는 2차적인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예. 네,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 가지고 계신 자산적으로 여유가 많이 없으시다면 그래도 아직 상승 여력은 있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거주용으로 선택을 하시는 거 잘하셨다라는 조언 드렸습니다. 좋은 내 집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38번 통해서 도움드리고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저는 둔촌주공 23평형 소유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주한 상태고, 근데 대체주택으로 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네. 1기구 그 재개발 지역을 네. 그 매수하고 싶은데 그때 그거 전망이 어떤지 네. 그 재개발이 좀 투명한 것 같아서요. 네, 네. 예, 그걸 좀 알아보려고 전화드렸거든요. 네. 지금 이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 23평형을 보유를 하고 계셔서 조합원이신 네. 상황이신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거기 이주했거든요. 네, 다른 곳에서. 네, 네. 네, 다른 곳에서 그, 지금. 지금 문정동에서 살고 있는데. 네. 근데 지금 문정동에서 살고 있는데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재건축한 사람으로서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네, 네. 대체주택으로. 네, 그 맞습니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 성남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규제가 있으니까요. 네. 그 재개발 지역으로. 네. 수진동,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네. 그 재개발 지역을 네. 생각해보게 됐는데 거기가 거기가 불투명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네. 재개발이 확실한지 그 전망하고 네. 그다음에 그런 시점은 언제쯤 매수하면 좋을지 그걸 네.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둔촌 주공 조합원이시다 보니까 이미 이주를 나와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 네. 이 하나의 더 투자처에 관심이 생기셨어요. 성남 그렇죠. 수정구에 위치한 수진동 재개발 구역. 과연 지금 네, 좀 네. 투자를 해도 괜찮을지 향후 전망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표님과 네,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감사합니다. 수진 1구역을 가보셨어요? 가보진 않았는데 좀 네. 경사가 있다고 네. 그 얘기만 들었어요. 여기가 원래 이제 성남시가 최초에 조성될 때 네, 태평동, 수진동, 신흥동이 여기가 원래 성남시의 중심이었어요. 네, 네. 구릉지로 이렇게 이루어진 곳의 중심인데 최초의 도시가 생성될 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오래된 구시가지가 이제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건데 네, 네. 사실상 간략하게 요점만 조금 말씀드리면 네, 지금 태평동과 수진동 이쪽 신흥동 일부 지역에 있는 재개발은 지금 조금 속도가 지연되고 있어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왜 지연되고 있냐면 네, 여기에 이제 상업 지역도 같이 포함이 돼 있고요. 네, 이 지역에 상업 지역이 포함돼 있고 여기에 네. 또 그 정말 그 많은 완전한 우리가 이제 서민 저소득층 서민층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예, 조금 예.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네, 네. 전면 지금 어떤 거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냐면 네. 전면 재개발하고 도시 재생하고 지금 경합이 붙었어요. 그 전면 재개발보다 지금 도시 재생이 자꾸 힘을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 구획 나눠 조금 더 잘게 쪼개서 그냥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일부 개발할 것은 작은 규모의 아파트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서로 지금 부딪히고 있다 보니까 속도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체주택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네, 네. 재건축을 위한 대체주택. 네, 대체주택을 마련했다라는 거는 다시 그 대체주택으로 내가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다시 원주택, 그 재건축된 주택 있잖아요. 네. 이 주택을 다시 다 입주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대체주택도 비과세를 받는 네,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사업 속도가 지연되는 곳에 대체주택을 마련해 버리면은 네, 맞아요. 어떤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거냐면 이게 안 팔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만약에 대체주택으로 버는 건데 가격 대비 조금 내가 무리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어서 이곳을 봤다 그러면 네. 성남에서도 재개발이 빨리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어요. 네. 보면 이 산성역 주변에 산성구역이 있고 아래쪽에 그 신흥 2구역 정도가 있거든요. 네. 이곳이 재개발은 제일 빨리 진행되고 있으니까 대체주택으로 만약에 성남시에 같은 개발권에서의 대체주택을 마련할 거라면 오히려 이쪽을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네. 듣고 계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안 그러면 예, 위험한 예. 상황에 분명히 봉착하십니다. 저쪽 들어가시면은. 네, 시간이 오래 그렇죠. 걸린다 말씀이죠, 오래 지연된다라는 그러면? 건 네, 네. 중간에 사업이 아, 지연되는 게 자꾸 소문이 나고 안 돼 그러면은 내가 팔고 싶을 때 못 파는 상황이 네, 발생할 수도 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네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구역들은 지금 성남시에서 재개발 구역 중에서 지금 1단계 추진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대체주택 다시 원주택으로 입주하실 때, 원래주택으로 입주하실 때 처분하기가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갖춘 곳이에요, 이곳이. 네. 그러니까 마련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마련하기, 내가 처분하기 좋은 곳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민하셨던 수진동에 위치한 재개발은 대체주택으로서는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고요. 2군데 정도의 조언 드렸으니까 그쪽으로 아마 현장 방문 좀 해보시고 투자처를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 번호 02-2638-3938번 통해서 도움 드리고 있고요. 문자가 좀 더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셔도 친절하게 도움 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에 부동산 좀 고민 있으세요? 네. 그 세종시 관련해서 그 세종시의 나성동 그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하고 네. 상계 주공 아파트를 지금 매수하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어느 곳을 매수를 하는 게 좋을지 지금 좀 고민이 많아요, 이것 때문에. 네. 그래서 전문가님 조언을 좀 듣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지금 두 개의 지역이 조금 다르잖아요. 네네네. 거주 목적이 아니시고 투자 목적으로만 보고 계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이 세종시의 나성동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그리고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상계 주공 맞아요. 아파트를 좀 투자 목적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어느 지역에 투자해야 조금 더 좋은 투자가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완전히 네, 너무 이게 반갑습니다. 네, 거리가 떨어진 것을 살펴보고 계세요. 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네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결국은 서울에 투자할 거냐, 네네네. 새로운 행정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세종시를 투자할 것이냐잖아요. 네네네. 투자에 있어서는요, 네네. 투자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은요, 그냥 네. 수요자가 많은 곳이에요. 네. 그러면 세종시가 수요자가 많아요? 서울시가 수요자가 많아요? 서울이 당연히 서울이 수요자가 많죠. 네네. 자, 우리나라 국민 5천만입니다. 네네. 5천만 중에 2,500만이 수도권에 거주를 하고요. 네네. 이 2,500만 중에 1천만이, 즉 인구의 5분의 1이 어디 살고 있냐면 서울에 살고 있어요. 네네. 그 당연히 수요자가 많은 곳으로 투자 관점이니까 네네. 세종시에 나는 거주를 해야 돼요 하면은 이거 그냥 사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입지가 네. 나쁘지도 않아요. 나성동의 현대 힐스테이트면 네네네. 세종시에 그래도 중심권에 해당되고 있고 지금 기반시설 확충되는 곳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거주로 들어가기엔 나쁘지 않은데, 내가 네. 투자 목적으로 굳이 여기까지 가서 투자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서울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까 서울이 어디라고 그러셨죠? 그 상계 주공 아파트야, 노원. 상계 주공도 재건축 이슈가 있고 네네. 좋은 곳은 맞아요. 그런데 이 모든 곳이 다 재건축이 되는 것은 재건축이 가능한 것은 아니니까 네네. 그것 좀 구분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간략하게 팁을 드리면은 그래도 상계 주공의 여러 개 14개 단지 중에서 용적률이 조금 낮은 단지들이 있어요. 네네. 네, 만약 상계 주공을 보신 게 아마 가격 대비 때문에 그걸 보신 것 같은데, 네네. 보시면은 그 노원역 있잖아요. 네네. 네, 노원역 주변하고 노원역 주변에 이 좌측에 그 중랑천 끼고 있는 단지, 그리고 마들역 네네. 쪽에 중랑천 끼고 있는 단지, 뭐 2단지, 3단지, 10단지, 11단지 요 정도 될 거예요. 이쪽에 14단지. 요 정도 같이 이쪽 지역에서 용적률이 낮은 단지들이 해당되니까요. 요런 걸로 투자하시는 게 세종시 투자하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속 시원한 답을 드렸네요. 서울에 투자하시라는 거, 그리고 상계 주공 아파트 중에서도 우선 용적률 낮은 곳으로 살펴보셔야 한다는 팁 드렸으니까 꼭 좋은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언제든지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 번호 02-2638-3938번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보내주셔도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예, 제가 그 강남 서초에 네. 그 어바나이라는 오피스텔을 하나 분양을 받았는데요. 네. 예, 이게 12월에 준공해서 내년 2월이 입주인데요. 네. 예, 제가 이거를 지금 이제 투자 목적으로 하긴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상 네.
이거를 지금 조금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거를 근데 이제 만약에 대출을 해서 나중에 그냥 전수를 해서 우선 가져가면서 네. 그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게 분양과 동시에 매도를 해야 될 때 향후 전망도 좀 알아보고 싶고요. 네.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전문가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자, 서초구 지금 어반하이 원룸 오피스텔을 말씀하셨는데 남부터미널 앞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남부터미널. 네, 예, 지금 거기서 분양권을 한 2분 거리, 예, 억세권 2분 거리 정도 돼요. 네, 이제 투자 목적으로 분양권을 이제 구매를 하셨는데 매수를 하셨는데 이걸 좀 오래 가져가기보다는 좀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신 네. 것 같아요. 분양할 때 바로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은 운용하다 매도해야 될지 그 매도 네. 타이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부동산 정책 나오기 전에 그거를 분양받은 건데 네. 지금 오피스텔 바로 전매가 가능한지 그 여부도 네. 좀 알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정책과 네, 관련된 네. 부분까지 좀 살펴보죠. 자,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분양 받으셨는데 어떻게 상황이 좀 여의치 않으신가 봐요. 네? 분양을 받으신 아니야, 예, 지금 여의치가. 네. 자, 이게 네. 위치는 상당히 좋아요. 그죠? 네, 남부터널 좋은 거, 초역세권에 좋아서 분양을 했던 거라 했는데. 이게 규모도 꽤 있지 한 300실이 넘죠, 이게? 네, 네, 네. 근데 그럼 뭐 어떤 거 분양 원룸 분양 받으신 거죠? 네, 원룸이요. 근데 분양가는 제가 44.99 제곱미터인 것 같아요, 저희가. 분양 공급 면적이 네, 예, 예. 공급 공용 면적이 44제곱 14.59 제곱이고 이게 전용 면적이 이게 20이 좀 안 되죠. 네. 이게 18인가 19인가 그럴 거예요. 19.30이요. 19.30. 19.30. 네. 그러니까 6평이 좀 안 되네요. 그죠? 5.78 정도 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분양가가 좀 비쌌던 그래서 것 같아요. 분양가가 그때 당시 좀 비쌌어요. 네. 분양가 그때 얼마 주셨어요? 2억 5,610만 원이요. 말을 2억 5천 이상 줬을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게 뭘 네.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네. 왜냐면 무리한 거를 끌고 갈까 말까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제가 자꾸 되짚어 보는 거예요. 네, 네. 자, 원룸은 무슨 부동산이에요, 전형적으로? 네? 원룸은 무슨 부동산이에요? 전형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이에요. 네. 자, 수익형 부동산은 수익률이 올라가지 않으면 네. 가격이 안 올라가요. 근데 수익형 부동산 수익률이 올라가려면 네. 월세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월세요? 강남에 예, 월세 예. 수요자도 많고 앞으로도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수요 증가 네. 요인은 충분히 있고 월세 상승 요인은 충분히 있는데 문제는 분양가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분양가가 너무 조금 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주해서 한 1, 2년 정도 뒤에 걸 분양가까지 사실은 규모가 크다라는 이유로 여기 반영돼 있다 보니까 네. 내가 이 수익률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한 몇 년 정도 더 갖고 있어야지만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네. 수익률이 올라가야지만 가격이 오르니까 내가 이익 실현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무리해서까지 그걸 기다리기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입주할 때 임차인들 맞춰지면서 이때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부. 네. 요 시장 활용해서 처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너무 작은 6평 이하의 원룸 말고요. 네. 혹시 역세권에 이런 거 투자하실 거면 네. 가능하면 뭐 1.5룸 있잖아요. 네. 방 하나에 거실 하나 있는 거 아니면 투룸 정도 구입하셔야 내가 수익형이 아닌 차익형으로도 운영하면서 그 이익 실현할 수 있는 거니까요. 보는 관점을 조금만 이렇게 달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이거는 전매가 가능한 거죠? 전매는 가능해요. 네. 네. 그럼 그 전매 가능하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입주 시기 매도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때 놓치지 마시고 꼭 좋은 거래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38번 활짝 열려 있고요. 또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연락 주셔도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내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6976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매도하고 이전할 곳을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2개의 아파트를 좀 봤는데요.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삼성 레미안 파크팰리스 34평형 그리고 고독동에 위치한 아이파크 아파트를 살펴봤습니다. 2개의 아파트 중 어느 곳이 좀 더 좋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근처인 것 같아요. 자,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레미안 파크 팰리스도 입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초역세권인데 반대로 또 고덕 아이파크 입지가 너무 좋습니다. 그 고덕 그 1단지, 고덕 중 1단지를 재건축해서 입주한 아파트인데요. 당연히 두 개 중에 기존 아파트 중에 두 개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할까라고 고민을 할 때는요. 추가적으로 내 아파트 단지의 가격을 상승시켜 줄 수 있는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되거든요. 당연히 그럼 고덕 거를 봐야죠. 왜냐하면 고덕역 자체에 9호선 4단계가 예정이 돼 있고요. 또 고덕 상업 업무 복합지구 개발도 예정돼 있다라는 것. 즉 직주 근접을 갖춘 곳으로 바뀌면서 교통 환경까지 좋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곳 중에 학군이 어디가 좋냐 그럼 당연히 고덕 아이파크 쪽이 좋으니까요. 당연히 좋은 조건을 훨씬 더 많이 갖추고 있는 고덕 아이파크를 구입하시는 것이 낫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고 간결한 답변이었습니다. 고덕동 아이파크 손을 들어주셨고요. 바로 이어서 또 다음 문자도 짧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7641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1억 이하 소액으로 도심권에 다세대를 투자하려고 방송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좀 비싸다는 느낌도 들고요. 요즘 전세가율이 낮아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고민입니다.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좀 투자처를 골라야 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좀 도움을 주실까요? 네, 여러분 이 투자자 관점에서는요. 이거 하나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격이 비싼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어느 시기에 어느 때 접근을 하든지 항상 동일한 말이 나오는 게 가장 동일한 말이 나오는 게 비싸니까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비싼 거는 과거 시세가 돼 있고 그때가 쌌어로 바뀌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자 입장에서 접근할 때는 비싸기 때 왜 비싼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고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그 현재 당시에는 비싼 거거든요. 하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그 비싼 곳이 시간이 흐르고 나면 더 비싸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싼 것을 공략하고 비싸다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진입할 수 있느냐 마느냐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싼 곳이 더 비싸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요소를 갖춰야겠죠. 교통, 특히 직주 근접 확실하게 갖춰야 되겠고요. 여기 플러스 알파라면 편익시설 당연히 갖춰야겠고요. 더 하나 본다면 학군을 갖춰야겠죠. 그럴 때 대표적인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3도심, 7광역거점, 12지역거점이라는 확실한 테마를 가지고 도시가 발전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공략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업무타운과의 접근성이 확실히 가까운 거고, 예를 들어서 서울의 대형 업무타운 생각해 보세요. 강남의 업무타운, 그다음에 도심 업무타운, 그리고 마곡의 업무타운, 그리고 동남권의 업무타운, 이곳과의 접근성을 확실히 갖추고 있는 곳들 여러 곳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 도심 업무타운이면 중구 일대구, 강남 업무타운이면 강남 자체구, 또 동남권 업무타운 때문에 송파구 일대구, 마곡의 업무타운 일대면은 양천구 일대구, 이런 식으로 딱딱딱 가려져 있으니까요. 이런 지역들 효과적으로 공략하신다면 충분한 투자 수익 얻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오히려 비싼 지역을 더 투자해야 한다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하지만 또 그 안에서도 챙겨봐야 할 몇 가지 조건 드렸으니까 그 조건들 잘 따져보시면서 투자처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자 하나 짧게도 살펴보죠. 8893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목동 5단지 30평형대 거주 중입니다. 계속 보유해야 할까요? 아니면 매도한다면 언제 매도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간략하게 좀 답을 주세요. 자, 호재를 안고 있는 주택에 내가 거주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내가 특별하게 이동할 일이 없다라면은 그냥 호재를 안고 있기 때문에 거주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이제 처분을 하고 좀 갈아타기를 해서 자금을 활용해 보겠다. 그럴 때는 가격이 항상 올라가는 패턴을 그릴 때 파시는 게 가장 좋겠죠. 아무래도 증가세가 적용되고 난 이후 4월 1일 이후부터 또 재건축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이 나오는 양천구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 정도 오히려 이거를 한번 그때 재검토해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